안녕하세요.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교육,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진단 안저 이미지 데이터의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총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하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루먼랩, 삼성의료재단, SSL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진단 안저 이미지 데이터 소개, 데이터 가공 방법 및 저작 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및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 활용 서비스 예시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ASD,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행동 장애인 ADHD와 같은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을 선별하고 진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약 3,000명의 안저 이미지 6,000건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저란 시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 부분인 망막, 망막혈관, 시신경 유두 등을 종합해 말하는 것입니다. 망막은 중추신경계의 연장으로 발생하 해부학적으로 뇌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하여 안저 이미지를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저 이미지는 침습성이 낮아 안전하고 재현성이 높으며 검사 비용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기관에서 표준화된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용이합니다. 즉, 안저 이미지는 ASD 및 ADHD와 같은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의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저 이미지는 주관기관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참여기관인 강북 삼성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세 기관에서 후양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안저 이미지의 원시 데이터 포맷은 다이컴 파일이며 대상군의 연령과 진단명, 중증도 등의 임상 정보는 CSV 파일의 형태로 수집하였습니다. 원시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저 이미지의 수집은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정신과와 안과, 강북 삼성병원 안과, 은평성모병원 소아정신과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이후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추가로 수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윤리적인 연구 수행 및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데이터는 각 수집기관의 IRB 심의를 득한 후 진행되었습니다. 환자 기본정보 및 임상정보는 각 수집병원의 임상연구 포털 및 의무기록 리뷰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비식별화가 완료된 데이터들은 원내 지정된 컴퓨터 및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정된 소수의 연구 담당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정기적인 외장하드 백업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정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 담당 기관은 연세대학교 의생명시스템 정보학교실로서 정제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다이컴 파일의 적합성 판단 검사와 랜덤 정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데이터 규모는 원시 데이터 규모와 동일하며 정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저 데이터 기술 적합성 검사에서 다이컴 파일의 크기가 10MB 이상인지 이미지의 크기가 600 곱하기 600 픽셀 이상인지를 검증합니다. 두 번째로 안저 임상 데이터 컨텐츠 적합성 검사에서 메타 데이터 비교를 통하여 중복된 이미지가 있다면 배제합니다. 세 번째로 비식별화를 통하여 팩스로부터 다이컴 파일 추출 시 반환되는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이미지에 마스킹된 영상번호, 촬영일 등의 마킹 정보를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제 완료된 파일의 10%를 랜덤으로 검증하여 성공적으로 정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기술 적합성과 필터링 규칙에 위반되는 파일이 있다면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삭제 혹은 재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제가 완료된 안저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다이컴 파일을 PNG 파일 포맷으로 변환한 후 모든 이미지를 가로, 세로 600 픽셀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조정된 이미지를 R, G, B 및 레드프리 등의 7가지 채널로 분리하고 이미지를 30도씩 회전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증강합니다. 또한 이 이미지를 활용하여 컵, 디스크 영역에 대한 바운딩 박스 라벨링을 진행하고
각 좌표값을 활용하여 수직 및 수평 비율을 포함한 시신경 유도한 몰비인 CD ratio, CD 영역 간 마진 등을 계산하여 라벨링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가공된 라벨링 데이터, 질환명 및 안구 촬영 방향 등의 모든 정보는 JSON 형태로 제공합니다. 좀 더 상세한 가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채널 분리를 보시면 앞서 설명해드린 7가지 채널 분리의 과정과 그 실시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채널의 안저 형태는 모두 동일하지만 색상 채널에 따라 이미지가 갖는 영상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색상 정보는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과 유효성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컵, 디스크 바운딩 박스는 라벨러가 컵과 디스크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라벨링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시된 박스를 기준으로 각 좌표 값을 활용하여 시신경 유도한 몰비 등의 정보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저작 도구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관인 루멀랩은 다음과 같이 안저 이미지 가공을 위한 별도의 저작 도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라벨러들은 개발된 저작 도구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활용하여 안저 이미지를 라벨링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는 라벨러가 작업할 이미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벨러는 각각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상단에 위치한 박스 도구를 활용해 시신경 유도와 함몰 부위에 대해 각각 바운딩 박스를 표시합니다. 각 영역이 라벨링되면 오른쪽에는 X, Y 좌표가 각각 표시되며 높이와 넓이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바운딩 박스 컵과 바운딩 박스 디스크로 일컫는 라벨을 자동으로 생성 및 부여합니다. 데이터 학습은 연세대학교 의생명시스템 정보학교실에서 담당하였으며 먼저 데이터 준비 및 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준비 및 전처리 단계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총 4단계를 거쳐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검정 테두리를 제거하고 정사각형으로 변환하고 이미지 촬영 후 생기는 꼭지를 제거하고 위아래 비율을 맞추어 제거해줍니다. 앞선 과정은 컴피규어 파일에서 경로와 관련된 설정들을 확인해준 후 파이썬 프리프로세스를 실행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개별 이미지를 처리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아동과 ASD 아동, 정상 아동과 ADHD 아동을 분류하는 AI 모델을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각각의 모델은 마지막 클래시파이어만 본 과제의 목적에 맞게 2개의 클래스, 즉 ASD와 ADHD를 예측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2014년에 만들어진 VGG19 모델로 총 19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아 만든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2015년에 ILSVRC에서 SOTA를 달성한 리스낫 50 모델로 Residual Connection을 활용하여 총 50개의 레이어를 쌓아 만든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2016년 ILSVRC에서 2등을 달성한 리스넥스 T50 모델입니다. 리스넥스 T50은 기존 리스낫 50을 변형한 모델로 하나의 인풋을 여러 경로로 나누어 학습한 후 합칠 수 있도록 변형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델은 2019년에 만들어진 Efficient B형 모델입니다. Efficient B형 모델은 모바일 인버티드 보틀렉 컨볼루션을 활용하여 만든 모델입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메인 비교군 채널 모델명 사전 학습 여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비교군과 채널, 학습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사전 학습 여부는 true와 false 중 하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습 알고리즘도 전처리와 동일하게 경로 설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모델 학습과 테스트 점수를 기록합니다. 위 과정을 한 번에 할 경우 bashmain.sh 비교군을 실행하면 해당 비교군에 대하여 7가지 채널, 4가지 모델, 2가지 사전 학습 여부를 기반으로 총 56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테스트 점수도 측정합니다. 다음은 학습 시연 과정입니다. 컴피규어 파일의 경로 설정을 확인해 주시고 bashmain.shasd를 입력하시면 NIA 리절츠라는 폴더 속에 학습 과정과 관련한 로그, 모델 등이 저장되게 됩니다. 만들어진 결과를 통해 추론만 할 때에도 컴피규어 파일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신 후에
파이썬 인퍼런스 main.py 비교군 채널 모델 사전 학습 여부를 입력해서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 마찬가지로 배시 인퍼런스 total.sh 비교군을 입력하시면 모든 모델들에 대해서 테스트 검증을 다시 실행합니다. 다음은 추론 시연입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정상대 ASD를 RGB 채널의 데이터를 이용해 사전 학습된 ResNext50 모델을 전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터미널에 파이썬 인퍼런스 main.py ASD RGB ResNext50 true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좌측 결과창을 보시면 추론 결과를 기록하는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며 개별 이미지에 대한 추론과 전체 추론 결과의 로그를 기록합니다. 그 후에 모든 로그를 바탕으로 CSV 파일도 생성합니다. 개별 추론이 시작될 경우 개별 이미지에 대한 예측 결과와 전체 추론 결과를 점수화하여 출력합니다. 최종적으로 정상과 ASD를 분류하는 모델에서는 ResNet50과 ResNext50에서 1에 가까운 AUR50을 보여주었고, 정상과 ADHD를 분류하는 모델에서는 ResNext50과 EfficientNet병에서 1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서비스 예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SD와 ADHD는 매우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유병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인 및 병인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진단을 위한 단일 바이오마커가 존재하지 않아 숙련된 임상가의 판단 없이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의 전문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진단의 골든타임을 놓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안저이미지는 정상 발달 아이들과 ASD, ADHD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로서 ASD, ADHD를 진단하는 데 보조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소아, 청소년의 안저 이미지가 향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국내 소아 청소년 발달장애 및 인공지능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교육,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진단 안저 이미지 데이터의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